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고, 많은 분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고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은 투자를 하면 돈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 투자를 안 해서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금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이나 통장에 돈을 쌓아두면 마음이 편하고 비상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런데 현금 보유만 고집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요. 기회비용과 위험을 키우면서 심지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의 구매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는 게 당연하고, 그 결과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일 때 은행 예금 금리가 이를 밑돈다면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폭등장을 목도하고 있고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의 폭등장을 보고 있지만, 실물 경기에서 반영하는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월급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매년 월급도 조금씩 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월급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것들도 연에 2에서 3%는 훨씬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명목적인 금액은 그대로지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복리로 또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가 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는 복리로 또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통장에 쌓아둔 돈은 휜 종이처럼 가치가 깎여나갑니다. 특히 저성장 고물가 환경에서는 현금 보유자의 손해가 훨씬 더 크죠. 생각을 해보면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캐시 스트레시라는 메시지가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 그 현금은, 그분 입장에서 말하는 현금은 미국에 있는 달러를 의미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월급을 원화로 받기 때문에 달러보다 위태로운 원화라고 생각해보면 더 빠르게 이제 원하는 화폐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겠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돈을 은행에 놔둔 채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금 같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올해 코스피는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시장 대비 1000만 원이었던 돈이 600만 원으로 줄어든 셈인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연평균 주식시장이 8에서 10% 정도 상승한다면 현금만 가진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면 치명적이라는 거죠. 특히 젊을수록 시간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잃는 것으로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 은퇴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금 자체는 보관 비용이 적어 보이나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 예금에는 낮은 이자만 붙고 있고, 일부 금액은 예금보험에 한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면 세후 실질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15% 정도의 이자에 대한 세금이 또 붙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세후 실질 수익률이 더 낮아지겠죠. 또 현금은 특히 우리나라 국내 통화 원화만 보유할 경우에 해당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실질 자산이 또 줄어듭니다. 환율 변동과 외국인의 투자 유출과 국가의 신용 악화 등은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죠. 해외 자산이나 외화 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 이제 글로벌 충격에 굉장히 취약해지고요. 분산 투자가 아닌 한 통화 집중은 통화 리스크, 즉 환율 리스크를 키우게 되죠. 특히 신흥국 통화는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자산만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해외 자본의 변동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과거의 초인플레이션 사례에서 70년대를 보면 화폐를 보유했던 사람은 큰 피해를 입었었던 반면, 실물 자산 보유자는 상대적 방어력을 가지거나 심지어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고 골드러시가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가 커지고, 현금만 가진 사람은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크는 투자에 대해서 좀 문외한 것인데, 시장은 주기적으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많으면 뭔가 박앤헌터로서의 기회가 생기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현금만 고집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서 위기를 기회로 보는 판단을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기회가 와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페드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 종료를 공식화했고, 앞으로 유동성이 더 확대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미국과 전 세계가 다시 양적 완화를 맞이하면서 이 통화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 폭증과 이제 이것은 자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은 금리가 오를 때 단기 이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이 완화되거나 유동성이 급격히 변화하면 불리해집니다. 앞으로 다시 초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지만, 중금리 그 이하까지만 가도 예금 이자만으로는 실질가치 방어가 어렵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방어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현금만 보유하면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방어적 다각화가 불가능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의 이전과 세대 간 격차를 느끼면서 점점 건강한 투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투기 시장 관점에서 헛발질만 안 한다면 앞으로 현금만 가진 자의 소외가 더 심해질 것인데,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현금 보유자 사이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자산을 소유한 세대와 현금 중심의 세대 사이에는 부의 이전에서 큰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자산 가격 상승은 복리로 또 작동해서 부를 가속화하고요. 현금만 가진 사람은 그 복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은 기정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현금과 투자의 균형 전략인데, 핵심은 유동성과 자산을 균형시키는 겁니다.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그리고 일정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기계적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즉 매월 적립식으로 자산을 모아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면 이제 A씨는 현금만 보유했고, B씨는 분산 투자로 주식, 현금, 채권 비중 조정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 2%에서 20년 후에 실질 구매력이 대폭 감소한 경우와, 이제 B라는 사람은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3-4%를 달성하면서 복리로 자산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유지되고 향상됩니다. 또 실제 숫자는 가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리는 분명해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자산을 통해 실질 가치 보전과 자산 증식이 필수라는 거죠. 물론 현금 보유의 장점도 있어요. 즉각적인 유동성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거래의 단순성으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과 금융시장이 붕괴하거나 극단적인 위험, 이제 은행이 붕괴하거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현금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적정 수준의 현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자산을 현금으로만 유지하는 극단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침식시키고 있고, 그리고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은 복리를 통해서 누적되면서 큰 손실을 만듭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통화제도와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현금은 상대적인 약자가 되고요. 결국 비상금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필수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과장된 어떤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 원리와 경험이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모든 돈을 또 고위험 자산에 던지는 것도 어리석으니까 핵심적인 균형을 잘 가져가면서 이제 투자에 잘 성공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